안녕하세요. 백운영입니다. 이 영상 들어오신 분들, 경영학과 비교과 어떻게 하면 좀 더 경쟁력 있게 만들 수 있을까? 그 방법 어디서 찾을 수 없을까? 라는 생각으로 들어오신 거 맞죠? 그러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어센팅 마인드의 입문 6종 중에 첫 번째 시리즈 경영학과 비교과 가이드북 이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방대한 학문이잖아요. 경영학 개론부터 시작해서 인사, 조직, 그다음에 재무, 회계, 그다음에 전략, 컨설팅, 국제 경영, 그다음에 정보, 경영 정보 시스템까지 굉장한 정말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상 모든 진로에 해당되지 않는 영역이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방대한 영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분야를 집어가지고 갈지 잘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경영학 중에서도 어떻게 AI라든지 어떤 최신 트렌드랑 연결된 분야, 학술 분야에서 산업 분야에서 가장 최신의 분야가 뭔지 이런 것들 잘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 저희가 대치동에서 15년 동안 제가 그다음에 2천 건 이상의 컨설팅 뭐 1,000명에 가까운 명문대 합격생을 내면서 만든 그 노하우가 있어요. 그 노하우를 토대로 10개 원문을 선정해서 120개의 어떤 세특 주제 탐구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그런 책이 바로 이 경영학과 비교과 마스터 가이드북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 통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요 내용 토대로 여러분들이 경영학과 비교과 경쟁력 있게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같이 볼게요. 화면 같이 볼게요. 한 권으로 확실히 끝내드립니다. 요것만 있으면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비교과 일관성 있게 구체성 있게 가져갈 수 있어요. 자, 원문 하나를 12개 세특으로 해체한다. 제가 이따가 해체쇼 보여드릴 거예요, 직접. 자, 경영학과 비교과 마스터 가이드북이고 총 188페이지에 한글 원문 8개, 그 다음에 영어 원문 2개 선택했습니다. 자, 가격은 5,500원. 이게 인제 대치동에서 정말 그 오래 한 15년 동안 그렇게 명문대 합격시키면서 검증된 노하우를 담은 책인데 뭐 커피 한 잔 값으로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께서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 가격 설정을 이렇게 했고요. 자, 이게 인제 여러분들이 가진 그런 어떤 문제의식일 것 같아요. 경영학과 다른 학과도 많은데 왜 특히나 이 경영학과에서 전공 적합성이 더 중요할까? 이렇게 세 가지 문제의식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매년 우리 인문계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죠. 그리고 인제 이과 침공이라고 해서 이과 친구들이 경영학과로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수능에서. 그래서 인제 정량 조건들이 엇비슷한 지원자들. 요게 뭐냐면 여러분들 2018 학년도 5 등급제가 되면서 1 등급이 4% 에서 10%로 2 등급이 11% 에서 23%로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이 정량들이 다들 지금 높아졌단 말이에요, 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상위권이 아니더라도 중위권, 뭐 하위권, 중하위권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런 정량 조건들이 비슷한 상황에서는 정성으로 우리가 승부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성 중에서 핵심은 뭐다? 세특을 만들기 위한 비교과 이건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 문제의식 세 가지가 이겁니다. 첫 번째는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학은 뭐 경영학과 간 다음에 뭐 MBA, 뭐 로스쿨, 뭐 CPA, 뭐 창업, 뭐 다양하게 뭐 대기업 중에서도 취업을 한다고 해도 취업의 어떤 다양한 산업 분야가 있는데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입학사정관은 어디로 갈지 모르는 학생들을 어떻게 평가한다? 아, 이 친구가 들어와서 또 자퇴하고 다른 대학으로 뭐 재수 반수해서 간다. 라든지 들어온 다음에 전과한다든지 편입한다든지 이런 고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대학에 왜 왔는데 와서 무엇을 배워서 뭐 어떻게 준비해서 어떤 분야로 이렇게 가겠다라는 아주 대략적인 방향으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가 '아, 우리 학교에 진짜 오고 싶어 하는구나.' 또 그리고 뭐다? '경영학에 진짜 진심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학생은 아까 같은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요새는 지금 다 어떤 의대부터 시작해서 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빠져나가니까 이런 재수, 반수, 뭐 편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많아졌고 인제 대학생들 그다음에 학생들의 등록금이나 이런 수업료로 대학의 재정들을 대부분 충당을 하는데 이게 자퇴율이 계속 높아지면 대학 운영 자체에도 인제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전공 적합성과 진정성을 훨씬 더 중요하게 보는 게 최근 2-3 년의 트렌드예요. 원래 코로나 때 그런 어떤 재수 반수가 활발해졌다가 그 이후에 코로나 끝난 다음에는 이 자퇴율을 높이지 않기 위해서 어떤 입학처나 이런 데서 입학 사정관들한테 그런 걸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이게 그들의 대학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내용이니까. 이해되셨죠? 자, 그다음에 인제 경영학과 인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예요. 대부분 우리 뭐 합격생들 생기부 보면 뭐가 나올 것 같은데
절대 아니에요. 합격생 생기부들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똑같이 되니까. 합격생 생기부를 뭐 있냐? 이 합격생 선배들 보니까 마케팅 사례 분석했다, 스왑 분석했다, 뭐 기업 경영 사례 이런 거 연구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똑같이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내 진로는 나만의 고유한 이야기예요. 경영학 중에서도 나는 인사 조직으로 갈 거다. 그래서 어떤 그런 직원들의 어떤 동기부여라든지 직원들의 강점을 개발하는 거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서 가겠다라든지 마케팅으로 가겠다, 전략 컨설팅으로 가겠다, 국제 경영으로 가겠다. 다 진로가 다른데 어떻게 이런 합격생들 생기부 보고 되겠습니까? 그 합격생 생기부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제 판매하는 것도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사실은 저희는 그렇게 지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 학생의 이야기는 고유하고 그 고유한 방향들을 찾아갈 수 있게끔 이런 선택지를 넓혀주는 게 저의 역할이지. 어떤 작년도 합격생 선배대로 해라.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럼 이렇게 똑같이 레드오션 주제 함정에 빠져요. 이게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일 것 같고. 그다음 세 번째는 경영이라는 것 자체가 경영법, 심리, 정보, 그 외에도 뭐 철학, 뭐 기술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다 학제적인 융합 학문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의 원문을 가지고 여러 교과를 어떻게 엮는가 이거를 이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죠. 어떤 원문을 선택하는지도 어렵지만 그 원문을 가지고 사회문화에는 어떻게, 수학에는 어떻게, 그다음에 논리, 뭐 심리학에는 어떻게 이렇게 정리가 어려운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12렌즈 매트릭스로 해결을 해 드린다. 이 책 안에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책이 목표하는 건 그거예요. 이러한 문제를 당연히 해결을 하고 궁극적으로 AI 시대에도 인간 경영자만 감당할 수 있는 의사결정 영역을 자기 언어로 소화할 수 있게 그 틀을 만들어 드리는 게 바로 이 비교과 가이드북이다.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만들어 드린다는 게 제 약속이고 그러면 인제 우리가 그 주제를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되냐 이게 가장 인제 어렵잖아요. 기준은 단 한 가지예요. AI가 대체할 수 없는 경영 영역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요새는 인제 AI가 뭐 변호사, 회계사 뭐 다 뭐 입시 컨설팅도 마찬가지예요. 다 대체를 해 버리잖아요. 뭐 최근에 뉴스 보면은 뭐 1 인이 AI 써 가지고 법무법인 소송에서 이겼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오고 뭐 그렇잖아요. 회계사 뭐 여러 개 자격증 땄는데 어떤 걸 수습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문제다 뭐 이런 뉴스도 많고. 그러니까 인제 그런 영역들을 말고 인간이 할 수 있는 AI가 모든 일을 하더라도 인간이 해야 하는 그런 영역에 포커스를 맞추는 사람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생기부에 기재가 된 사람이 당연히 유리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친구는 미래를 본 학생이구나. 이 친구는 그 너머를 보고 있구나.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이구나.' 이런 인식을 입학사정관한테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게 당연히 자기 자신한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해관계자 갈등 조율, 윤리적 판단, 책임을 동반한 의사결정 뭐 이런 거죠. 뭐 최근에 인제 뭐 파업 뭐 이런 얘기도 많은데 그런 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데이터 정리, 패턴 분석 이런 거는 AI한테 맡기면 돼요. AI를 활용하면 된다 이거예요. 이제 그 너머에 초점을 맞추자 이 말이에요. 이 비교과 가이드북의 주장은. 거기에서 우리가 그걸 뭐라 부르냐? 초부가가치 경영 산업이라고 부른다. 이해관계자 조율, 가치 판단, 첨단 기술의 융합이 요구되는 영역만 정확하게 조준해서 원문 10 개를 큐레이션, 세팅을 제가 해 드렸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10 가지 원문을 찾는 인제 가장 대기준은 일단 이거 대명제는 AI가 대추할 수 있는 영역을 찾자. 그다음에 세부적인 5 가지 조건이 이렇게 됩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필요, 더 나은 소비,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일하는 사람의 존엄, 인간의 궁극적인 어떤 필요가 있는 분야. 그다음에 폭발적인 자본이 집중되는 분야. 왜? 돈이 모이는 분야에는 기회가 있고 일자리가 있고 사람이 모이니까. 이 부분 찾아야 돼요. 빅테크, 상업펀드, 국가 예산이 모이는 부분, 글로벌 모티펀드, VC, 벤처 캐피탈까지. 그다음 세 번째, 인간만 할 수 있는 영역, 복잡한 이해관계자 조율, 플랫폼, 소상공인 분쟁, 주주, 환경단체 대리, 본사, 현지 충돌 이런 내용들 초점을 맞췄어요. 그다음 네 번째, 가치 판단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는 분야. 그린워싱, ESG. ESG인데 인제 포장만 그럴듯하게 하는 게 그린워싱이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 AI 콘텐츠 저작권, 조용한 사제, 그리고 MZ들 이제 고런 내용들 여기 포함 기준으로 돼 있고 다섯 번째 뭐예요? 최첨단 기술 융합, 생성형 AI, 빅데이터, 행동 경제학, 그다음에 플랫폼 아키텍처 이런 것들이 융합된 영역. 요걸 기준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대전제 조건 5 가지 기준. 그래서 뭐냐? 이게 바로 경영학과의 초부가가치 연구제 10선이다. 이 진로를 가지고 가면 미래지향적으로 AI 대체되지 않는 분야 요런 쪽으로 연구를 해서 나갈 수가 있고 이게 축적이 된다면 여러분의 경쟁력, 여러분의 진로, 직업 자체가 그런 쪽으로 확실히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어필하면 입학사정관한테 설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오랜 단연간의 경험에서 나온 제 말입니다. 잘 새겨듣기 바래요. 자, 그래서 글로벌 자본과 최첨단 산업이 집중되는 경영의 핵심 이수 10가지를 제가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각 주제마다 한글 혹은 영어 논문 한 편을 QR코드로 제가 제공을 해드려요. 할루시네이션이 없게 여러분들 컴퓨터로 받아볼 수 있게. 그래서 또 직접 이제 그걸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내가 근거로 직접 읽어보고 면접에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게끔. 자, 그래서 이제 큰 세 가지 카테고리는 디지털 혁신 카테고리에 4개, 산업 시장 카테고리에 3개, 사회 정책 카테고리에 3개가 있다. 각각 보면 먼저 디지털과 AI 혁신, 생성형 AI와 이걸 어떻게 비즈니스에 적용해서 혁신을 시킬 것인가, 기업 내 업무의 워크플로우를 어떻게 효과성을 높일 것인가, 산업 생산성을 높일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다루는 거고, 그 다음에 플랫폼 경제, 쿠팡, 배민, 당근, 카카오 이런 구조 효과, 그 다음에 네트워크 효과, 그 다음에 양면 시장의 어떤 특징 이런 것들, 그 다음에 ESG 경영과 그린워싱, ESG, 그 다음에 뭐 환경, 소셜, 그 다음에 G가 뭐였더라? 아무튼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이게 하는 경영을 한다는 게 이제 최근 트렌드인데,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 반대로 그린워싱을 해가지고 포장만 그렇게 해서 여전히 환경을 오염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소셜 어떤 뭐 이런 것들 지키지 않는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다,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공급망 재편이랑 글로벌 디커플링, 이제 글로벌로 이제 생산 유통 체계가 이제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게 각각의 자유주의 무역에서 어떤 국수주의, 어떤 자국 중심주의로 가면서 그런 것들이 재편되고 있다. 그다음에 산업 시장, Z세대의 소비와 가치관 변화, 젠Z가 합쳐서 우리 소비 시장을 리드하고 있거든요. 그들의 특징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런 특징들을 활용해서 앞으로 나는 어떤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인지. 그다음 산업 시장, K 콘텐츠와 글로벌 한류. 뭐 이거는 말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 규모가 어떻게 되고, 현재 사람들은 전 세계 사람들은 한국 이 K 콘텐츠와 한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 부족한 점은 뭔지, 개선해야 될 것은 뭔지. 그다음 스타트업 생태계가 벤처 투자. 뭐 한국 이스라엘을 비교하는 원문을 제가 선택을 했어요. 스타트업 관심 있는 친구들은 요 주제를 잡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라이브 커머스와 크리에이터 경제. 이제는 유튜버가 이제 라이브 커머스, 그러니까 생방송으로 이제 상품을 판매하기도 하고, 요 링크를 걸어서 판매하기도 하고, 유튜브 내에서 그 상품 링크를 배지를 달아서 할 수 있게끔도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것 자체가 이제 크리에이터 경제라는 새로운 산업 파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제 조직 문화 조용한 사직, MZ 세대가 이제 번아웃 뭐 이렇게 많이 오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측정을 하고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 근데 행동경제학과 너찌 마케팅, 너찌라는 것은 이렇게 쓱 팔꿈치로 툭 민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나 구조를 설계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행동을 유도하는, 좋은 긍정적인 쪽으로 이런 시스템을 만들자, 이런 내용입니다. 총 이제 10개 주제를 엮으면 AI 시대의 인간 경쟁을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선명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각각의 어떤 생기부가 어떤 과목들, 국어의 어떤 그 고등학교의 그 과목들과 연결해서 생기부에 일관성 있게 구체성 있게 구조화되게 만드는 게 이제 여러분의 역할인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원문만 있는 게, 원문을 이렇게 선정을 했잖아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비교과 가이드북은. 이 10개면 그냥 단순히 이제 논문 10개인데, 이 논문 10개를 어떻게 저희의 어떤 특수한 그 어떤 모델링 방법론인 12렌즈로 쪼갠다는 거예요. 이 12렌즈라는 것은 하나의 원문을 보는 관점을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이 각각의 관점은 고등학교의 각 과목들, 뭐 경제라든지 수학이라든지 뭐 영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사회문화, 사회문화 탐구라든지 사회주제 탐구라든지 동아리, 자율활동 이런 데로 다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렌즈라고요. 그래서 하나의 원문을 4가지 도메인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과학공학 도메인, 경제 비즈니스 도메인, 사회 공공 도메인, 인문 철학 도메인, 각각이 이제 원리와 구현, 그다음에 부가가치 창출, 시스템과 룰, 인간을 향한 이해, 요거 4가지를 다루고 있는 거고, 먼저 과학공학을 보면 하나의 원문을 볼 때 그 논문 속에서 가장 교과서랑 연결되는 근본적인 공식과 원리는 뭐냐, 그래서 그 근본적인 원리와 공식을 탐구하는 어떤 기획을 만든다. 그러면 이 친구는 탄탄한 어떤 기본기가 탄탄한, 근거가 탄탄한, 기초가 탄탄한 이런 친구로 이런 것을 어필할 수 있는 게 되는 거고, 그다음 그 논문 안에 들어있는 AI, 빅데이터, 알고리즘 어떤 기술이 적용됐냐, 이런 것들. 예를 들어 뭐 스타트업 생태계와 벤처 투자 이런 게 있다면 여기에 어떤 기술이 적용되었는가라는 것들을 이제 풀어낼 수도 있는 거고, 마찬가지 메이커 실증, 이론을 내 손으로 구현 증명할 수 있는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실험, 그다음에 이제 로봇 같은 걸 만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이제 문과 인문계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프로젝트를 직접 진행한다든지,
아니면 뭐 마찬가지로 통계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뭐 파이썬 이런 것들을 적용해 가지고 뭐 통계를 만들어 본다든지 설문조사를 해 본다든지 양적 분석을 돌려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직접 어떤 분석을 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 활동을 해서 증거로, 근거로 남겨 놓는 것들. 그다음에 경제 비즈니스라는 관점으로 본다. 첫 번째, 네 번째 렌즈, 수요 공급 대체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어떤 주제랑 연결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플랫폼 경제다. 플랫폼 경제가 수요 공급을 어떻게 이 플랫폼이 가운데서 중개를 하냐? 여기에서 장점은 뭐냐? 효과는 뭐냐? 문제점은 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비즈니스 모델, 누가 어떻게 돈을 버는가? 창업계에는 어디 있는가? 소비자 행동, 소비자는 왜 지갑을 여는가 닫는가 이런 내용들. 그다음 사회 공공, 요건 또 사회 계열, 국어 계열로 연결할 수가 있겠죠. 법령 정책, 혁신 기술과 기존 법령을 어떻게 충돌하나, 지역사회 연계, 우리 동네의 문제를 어떻게 적용하나, 이게 굉장히 요새는 핫 트렌드예요. 왜냐하면 지역이라는 것은 고등학교가 있는 그 학생이 있는 지역이라는 것은 매우 고유한 특수적 맥락이에요. 예를 들어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우리 고등학교가 있다라든지 도서산간에 있다라든지 아니면 수도권 그 핵심 중심 도시에 있다든지 아니면 위성 도시에 있다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지역의 특성이 다 달라지거든요. 어떤 하나의 똑같은 주제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스타트업 생태계라고 하더라도 이런 주제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그런 어떤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나의 어떤 공동체 역량이라든지 문제 해결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어떤 특수한 나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최근 트렌드고 그다음에 더 큰 맥락에서는 글로벌 환경, 국경 넘는 통상, 지정학 충돌 중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까지 고려해 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 어떤 그런 어떤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까 그 무역이지 관세 문제 같은 거 자유무역과 그다음에 보호주의 무역과 이런 것들의 어떤 차이에서 이제 글로벌 환경이라든지 어떤 유통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인문 철학에서는 어떤 특정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그게 가능하다고 윤리적으로 옳은가 이런 윤리적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거. 심리 정신 파트에서는 구성원의 심리 고통에 어떻게 개입하나 그런 어떤 탈진이라든지 번아웃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용한 퇴사 이런 내용들 연관되는 거고 다학적 융합은 학문을 교체할 때 어떤 통찰이 나오는가를 쳐다보는 렌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프로세스 좀 정리를 하면 이제 주제를 제가 이제 선정을 했죠. 인간의 AI 대체해서 않는 영역 5가지 기준 해서 10가지 원문을 뽑았어요. 너무 어렵지도 않고 너무 쉽지도 않고 AI 그러니까 너무 어렵지도 너무 쉽지도 않고 입학사정관의 어떤 지적 호기심 적절히 자극하면서 탐구 깊이가 있는 이거는 인제 컨설팅의 어떤 영역에 15년 컨설팅 경력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관점, 관념, 어떤 개념, 감인데 이제 고걸 넣어 놨다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원문, 이제 할루시네이션이 여전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원문들 할루시네이션에 여러분 빠지지 않게끔 제가 QR로 있어요. 그럼 QR 가면 들어가면 직접 다운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검증된 분야, 검증된 기관에서 나온 그런 권위 있는 기관에서 나온 아무 데나 이렇게 인용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양질의 자료를 토대로 할 수 있게끔 원문을 제가 제공을 해 드리고 QR코드 통해서 이걸 아까 어떻게 했어요? 12렌즈 요 위에 있는 렌즈로 해체를 한다 그랬어요. 예시 뒤에서 제가 보여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고민도 있잖아요. 이 논문을 정치와 법에서는 어떻게, 경제에서는 어떻게, 사회문화에서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을까라는 이런 막막함을 아예 차단을 아예 문제를 해결해 버리는 11년제 해부를 해드리고 이 중에서도 해당 원문과 가장 정합성이 높은 렌즈를 하나 제가 선별을 해서 그 렌즈에 대해서는 심층 기획안을 만들어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서론, 본론 1, 본론 2, 결론 그 다음에 이게 왜 세특에 즉시 기재됐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요거까지 다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문 10개에 세특 탐구 주제 아이디어 120개 그중에서 당장 쓸 수 있는 기획안 10개까지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비교과 만드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굉장히 좋은 그런 가성비 높은 가심비 좋은 그런 책이 된다 이 말이죠. 당연히 인제 경영학과를 미리 생각하시는 분들 뭐 부모님이 사업가라든지 아무튼 경영학에 어릴 때부터 관심이 있었다든지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주도권을 잡고 그냥 고등학교 1 학년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친구들이 너무 좋을 것 같고 1-2 학년 생기부 설계할 때 친구들이 일반적인 분야에서 시작해서 1 학년, 2 학년 이렇게 좁혀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3 학년은 1 학년, 2 학년 때 그렇게 했다면 3 학년은 스타트업이다, 뭐 플랫폼 경제다, 그다음에 조직 문화다 이런 식으로 좁혀갈 때 좁혀 나가는 걸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참고할 수 있는 거고 혹은 면접에서 내가 이 분야에 대한 진정성을 보일 수 있게끔 이런 논문을 읽고 내가 고찰하고 탐구하고 토론해 봤다라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인제
이 상경이라는 것 자체가 뭐 교육을 쓰든 심리를 쓰든 뭐 신문방송학과, 미디어학과를 쓰든 간에 항상 인제 기본으로 깔리는 인문의 가장 중요한 영역이잖아요. 학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같이 두 개를 병행을 하고 그다음에 뭐 120개 아이디어, 120개 아이디어 있으면 요거를 융합해서 좀 더 나만의 경영과 미디어가 융합된 나만의 관점을 보일 수 있는, 그래서 인제 병행한다고 했을 때도 또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고, 인제 책을 인제 직접 볼 건데 요거는 저희가 인제 그 원문을 직접 보면서 한번 해 볼게요. 원문을 보면 이렇게 디자인이 예쁘게 되어 있고, 자 그다음에 목차가 아까 제가 인제 말씀드린 10개 주제가 이렇게 담겨 있어요. 생성형 AI와 비즈니스 혁신, 공급망 재평화, 글로벌 디커플링 요런 게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여기 스타트업 생태계와 벤처 투자 이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요걸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이 10 가지 주제가 다 똑같이 구성이 돼 있어요, 그 목차가. 총 4 가지 세션이 있어요, 하나 주제당. 그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인제 사전 지식 딥다이브라고 해 가지고 이 지금 스타트업과 관련된 생태계와 관련된 내용들을 글로벌리 어떻게 인제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요. 그래서 스타트업 벤처 투자가 뭐고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요런 내용 먼저 설명을 하고, 그다음 이 중에서 쪼끔 인제 중요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더 자세히 알아야 되는 내용들은 이렇게 각주를 다 달아 놨어요. 자세히 읽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왜 전 세계의 자본과 관심이 집중되냐. 아까 뭐라 그랬죠? 돈이 모이는 곳에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 기술이 모이고 기술이 발생하는 곳에 기회가 있다. 그래서 돈이 모여야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시장 규모인지 매년 얼마나 성장하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숫자로 다 넣어 놨어요. 이걸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런 창업 생태계 같은 경우에 어떻게 구조가 돼 있고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네, 요거 원문에 따라서 스타트업 이스라엘과 한국을 비교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인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특히 과제 같은 경우에 이런 과제가 인제 우리가 앞으로 미래 세대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경영학과에 가서 '나는 인제 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관심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배워서 현재 지금 이런 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딱 일관성 있게 얘기하면 입학사정관이 깜짝 놀란다. "진정성 있다. 계획이 있다." 이렇게. 그럼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면접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래서 여기서 말한 핵심 내용들 키워드를 정리해 놨고, 예 참 여기 쓸 때 참고한 핵심문을 넣어 놨고, 요거 다 인제 직접 들어가셔서 찾을 수 있는 실제 논문이에요. 한번 궁금하신가면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 섹션에서는 제가 선택한 이 주제에 선택한 원문을 인제 요약해서 정리하는 내용이고, 여기서 QR 코드 찍으면 원문 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인제 인포그래픽 넣어 놨고,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그다음에 연구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연구 한계점이 뭔지, 그다음에 인제 이게 이 원문이 왜 이 경영학과 친구한테 중요한지 내용들을 제가 써 놨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인제 이 영역에서 가장 핵심은 뭐예요? 이 원문을 하나의 원문을 11 렌즈 매트릭스로 해체해서 각 과목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이게 인제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제 메이커 실증 한번 봐 볼게요. 자 메이커 실증이라는 건 뭐예요? 자, 스타트업 생태계 이해는 수상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실제 창업자, 투자자 목소리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그래서 원문이 뭐의 한계로 인정한 1차 자료 부족을 학생이 직접 메우는 방식으로 실천하는 방식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탐구는 어떻게? 학교 인근 청년 창업 지원 센터 여기를 찾아가서 인제 이런 것들을 인제 물어보고 인제 만들고, 그래서 탐구 기획을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직접 1차 자료를 수집해서 보고서를 쓴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실제 그 프로젝트를 해 보는 거야. 다른 것도 하나만 더 볼게요. 예를 들어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 그럼 경제랑 경제 수학이랑 연결을 하고, 이스라엘 스타트는 처음부터 뭐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다. 근데 한국은 내수 시장으로 한다. 이게 이제 격차의 원인이다. 탐구 방향을 양국의 상위 스타트업 100개 비즈니스 모델 유형을 분류를 한 다음에 수익 모델을 분류해서 패턴을 도출한다. 그래서 크런치베이스 데이터를 활용해서 유니콘 기업과 상위 스타트업 비즈니스 모델을 분류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 비율과 평균 기업 가치 간의 관계를 분석해서 보고서 작성한다. 이렇게 되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양국이 이렇게 차이 난다. 성공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이거더라. 그래서 한국 스타트업도 이런 방향으로 가자. 이런 식의 어떤 시사점, 어떤 제안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각 뭐 사회문화 경제, 뭐 세계지리 경제, 한국 사회문제 탐구, 정치화법 이런 식으로 다 연결될 수 있게끔 하나의 원문을 다 쪼갠 내용들이 다 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중에서 저는 이제 지역사회 연계가 가장 밀접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창업 생태계라는 게 도서상관에 있는 거라든지, 뭐 판교나 강남에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지방광역시의 어떤 수도에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찾아보자.
어떤 거주 지역 청년 창업 환경의 구조적 진단과 이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자. 이런 식으로 써서 사회 문제 탐구, 한국지리 뭐 이런 데 넣자. 아니면 뭐 자율활동이라든지 동아리라든지 그런 데 넣어도 되는 거고. 그래서 초록에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래서 서론 이렇게 되고 본론 이렇게 되고 본론 2 이렇게 되고 결론이 이렇다. 그다음에 이게 세특에 들어갔을 때 평가자한테 어떤 평가가 된다. 이런 내용들까지 해서 이렇게 총 4가지 섹션으로 하나의 원문이 구성되어 있고 다른 어떤 주제들 뭐 라이브 커머스와 크리에이터 경제 이런 것도 사전 지식 딥다이브 그다음에 원문 딥리딩 그다음에 매트릭스 해부 그다음에 실전 탐구 기획안 요런 식으로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런 내용들 잘 참고한다면 여러분들 비교과 구체성 있게 경쟁력 있게 만드는데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그래서 경영학과 진로를 선택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5,500 원이면 우리가 대치동에서 뭐 컨설팅 받고 뭐 이런 것들에 준하는 그런 어떤 노하우가 담긴 이런 어떤 방법들을 가져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자기주도적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 요걸 토대로 할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진로가 아직 조금 이제 미확정이거나 아니면 경영법, 행정교육, 심리, 신방이라는 것들 다 융합해 가지고 이 720개 탐구 아이디어, 60개 심층 계획안을 토대로 생기부를 좀 더 풍성하게 다양한 어떤 탐구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다면 원화 패키지 훨씬 더 88%나 가격이 빠진 가격이니까 이런 내용들 토대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가이드북 이제 됐고 마지막으로 어, 이 지금 2028 이 대입 개편 자체가 그다음에 수능 최저 지금 이제 최근에 근데 시행 계획 나온 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수능 최저를 보는 자녀들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고 정시가 줄어들었고 학종이 그만큼 인원이 늘어났어요. 그다음에 어, 이 비교과의 중요성 자체가 정성평가라든지 이런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비효과라든지 세특 이런 어떤 생기부의 어떤 완결성과 구조화 이런 내용들을 잘 준비한 학생들이 입학사정관으로부터 아 우리 학교에 계속 다닐 친구구나 이렇게 평가를 받아서 원하는 결과 얻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렇게 가심비 가성비 좋게 나온 그다음에 퀄리티가 보장된 그다음에 노하우가 담긴 이런 책을 여러분들이 잘 구매해서 그 정도 수준을 맞춰서 원하는 결과 있기를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